네, 지금 순찰차에서 맨발의 할머니가 경찰들과 지구대로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네, 맨발이네요. 신발을 안 신으셨네요. 지금 여전히 추운데 맨발로 지금 막 지구대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경찰이 비닐봉투를 들고 들어오고요. 이 할머니와 이 경찰들이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경찰들은 다른 신고를 받고 지하철역에 갔다가 지하철역을 헤매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지구대로 모셔왔다고 하거든요. 최영표님. 네. 지금 이게 좀 깜짝 놀란 일이에요. 13일에 일어났고요. 구로구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행력 환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묻고 다녔어요. 그런데 큰 비닐봉지를 질질 끌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비닐봉투를 열어보니까 또 비닐봉투를 나중에 경찰이 순찰차에 태우고 자 그럼 어디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동생을 만나야 한다. 네. 동생 집 어디예요? 이름만 말씀하고 주소를 기억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서야 이 비닐봉투를 열어보니 깜짝 놀란 거죠.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3억 원이 들어있었고요. 3억 원이요? 예, 현찰 3억 원. 그리고 또 금반지 여러 개도 들어있었습니다. 통장이 20개.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게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이 실제입니다. 할머니의 비닐봉투에 나왔던 것들이죠. 들어있던 현금이네요.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저게 몇 개입니까? 네, 실제로 보는데 와, 3억 원, 5만 원권 현찰은 저는 보거나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만 네. 비닐봉투에 넣고 아무리 좀 날씨가 푹하다곤 해도 겨울인데 얇은 옷에 맨발 그것도 늦은 저녁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이 할머니가 경찰과 안 만났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겠구나 했을 거고요. 다행히 이제 동생과는 경찰이 만나게 해 주었네요. 네, 사실 저도 저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현금 다발도 어마어마하고 또 돌반지, 금반지도 있었고 통장도 2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드는데 이호선 교수님, 이 할머니가 이제 길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동생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고, 근데 신발도 안 신고 지금 화면에도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이 옷차림은 잘 안 보이지만 되게 얇은 옷을 입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상황에서 길을 찾지 못했던 이 어머니는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날이 춥기도 했었고 그 맨발일 정도면은 어쨌든 상황이 급박해서 그렇게 나오셨던 아니면은 다니시다가 신발을 잃어버리셨던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이 어머니는 동생 이름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 길을 계속 밤길을 헤매신 거예요. 그 무거운 비닐봉투를 끌고 다니면서. 그랬을 때 갈 길을 모르는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 상황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한 가지. 가족은 어머니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이 가족이 이 갈 길 몰라 하는 어머니가 어디에 계실지 더군다나 혹겹을 입고 나가셨고 맨발이었는데 얼마나 이 가족은 놀랬을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놓으면 그 상황에서 누구나 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누구나 다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살짝 좀 살펴보면 겨울인데 혹겹을 입었다? 아마 급박하게 나가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셨고요. 또 신발을 채 갖추지 못하고 흰 양말만 신고 계셨단 말이에요. 동생 이름은 기억하지만 주소는 정확히 모르고. 주소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치 전쟁통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가족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보면 더군다나 남이 볼 때는 아마 방황증이 있지 않으셨을까. 길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는 상황을 보이신 것 같은데 어쩌면 어디가 좀 아프셨던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경찰을 만났고 그 경찰과 만났을 때 봤더니 평생에 모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다잖아요. 되게 우리가 어르신들 중에 살짝 가족들이 걱정할 만한 정서적인 혹은 인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 아주 전형적으로 집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이런 방황증을 되게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되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뭐 치료나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가족들의 여러 걱정이나 혹은 길을 잃어버리셨던 경험이나 혹은 이 어머니가 겪은 개인적인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많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 다행히 동생도 만나셨고 또 안전하게 보호가 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동일한 일이 없도록 우리 가족들께서 잘 보호하고 또 필요하다면 병원도 한번 찾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동생분과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요. 정말 다행히도 동생의 이름은 분명히 기억해서 네. 경찰 도움으로 1시간 반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주 만약이에요, 김 변호사님. 사실 너무 큰 돈을 갖고 계셨단 말이죠. 아주 만약이지만 정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셨다면 이제 큰 일도 당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막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큰 돈을 가지고 다니는데 길가에서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면 네. 사실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뭐 강도를 또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속임수에 의해서 돈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경찰을 만나서 결국 여동생 집으로 갔습니다만은 아마 경찰이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이게 약간 행여 환자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일단 나이도 꽤 드셨고 정서적으로 한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이 부족할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에 이제 상담하시러 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상담을 하는데 저는 상담이 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인지능력이 떨어지셔가지고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3, 4천만 원 되는 현금을 가지고 오신 직접 거예요. 그거를 싸들고 예, 오신 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무조건 주면서 맡아달라? 무조건 선임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다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통장에 넣으십시오 했더니 통장에 넣으면 통장에 입금을 하면 보이스피싱이랄지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빼갈 수 불안해하시는구나. 있기 때문에 난 도저히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갖고 맡으라는데 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현금이라는 게 어디 가서 어떻게 잃어버리면 그렇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없잖아요. 뭐 어디 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누가 가져갔는지 특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러고요. 또 자진해서 나한테 줬다고 얘기한다랄지. 그럴 수도 있나요? 어떤 명분을 만들라고 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행위, 그러니까 뭐 강도랄지 아니면 사기랄지 범죄 행위를 인정하려고 하면 피해자 그 당시에 자기가 당한 상황을 진술을 잘해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그런 진술을 잘 못해요. 그러면 설사 법적으로 고소가 당하고 경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크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할머니 그 가족 품으로 잘 돌아가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한내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